안녕하십니까. 경기 화성을 동탄에서 올라온 김하중 변호사입니다. 엊그제 이원욱 의원이 그 지역 현역 의원이셨는데 우리 당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하셨습니다. 잘했다. 잘 가라. 썩은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그 썩은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아주 맑고 투명하고 산소량이 풍부한 새물 채워야 되겠죠? 네. 그 새물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하중. 제가 오늘 우리 검찰 탄압 저짓 대책 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 세 번째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높은 연단이 마련이 되고 이렇게 또 제가 지금 마주보고 계신 참석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송영길에 대한 검찰 탄압을 규탄하는 국민의 뜻이 크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 검찰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로 구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 중에 정치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막강한 검찰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싸운 사람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송영길 대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성이 없는 분이십니까?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검찰 출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최강의 권력기관입니다. 왜냐?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 아니면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막강한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검사는 무한의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두환이를 기소유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하에 다시 수사를 해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은 사형 선고도 받고 무기징역도 받는 그런 범죄자도 기소유예할 수 있는 무한의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기소 독점권과 기소 재량권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을 향해서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는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 많은 사람이 감히 그런 검찰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적어도 돈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에 의해서도 송영길 대표는 청렴 결백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여사님도 계시지만 전세보증금 6억의 전셋집에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를 두 번째 만나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남영신 여사 같은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남영신 여사께서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부잣집 따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세 6억 보증금 6억인 전셋집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 명품백 좋아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살고 싶어 합니다. 김건희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디올백, 제가 알기로는 디올백보다 더 좋은 백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까지 된 사람이 그런 디올백을 받아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무슨 창피입니까? 잠시 얘기가 옆으로 흘렀는데 우리 남영신 여사님이 훌륭해서 나는 우리 송영길 대표가 전세 6억 살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는 자기 사는 동안 자기는 부동산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 어차피 태어나서 빌려서 살다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남영신 여사님한테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맞습니까, 여사님? 남영신 여사도 훌륭하시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가 진짜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렇게 훌륭하신 우리 송영길 대표를 검찰이 돈 문제로 구속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물론 구속이 되셨겠지만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고 침묵하신 가운데 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장 판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판이 열려서 송영길 대표가 자기를 변론하고 변호사들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는 정치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한 정치입니다.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송영길 대표를 돈 문제로 엮어서 구속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을 직접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서 영장을 청구한들 영장이 발부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8개월 동안이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뒤져가지고 참고인을 100명씩이나 불러서 협박하고 어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이제 재판 기록을 이제 열람 등산에서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송영길 대표를 별건 수사로 엮어서 넣은 겁니다. 독립된 재판부에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는 무죄 방면을 하고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실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저를 검사 출신으로 소개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 될 정의의 1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는 조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 이재명 대표, 또 다른 이성균, 그 불쌍한 배우 이성균은 그렇게 불러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왜 혐의를 제가 죄를 졌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도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릅니다. 고발당했습니다. 고발당했으면 왜 다 같이 불러서 똑같이 불러서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맞습니다. 왜 소환도 안 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스스로 정의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 영화 보셨죠? 네. 전두환 같은 그런 정치 군인도 있지만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선량한 군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말은 없지만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들의 잘못을 증언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검찰들을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검사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날이 곧 올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검사들 많이 반성하고 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만 검사 전체를 우리가 적으로 만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만나는 검사들 울분을 토로합니다. 검사실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검찰권을 가지고 지금 정치검찰 한동훈을 비롯한 그 추종자들 반드시 수사해서 그 죄를 낱낱이 물어서 저기로 보낼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경기 화성 동탄에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하중 변호사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